네, 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 IT 맡은 GPD 고소입니다. 오늘 굿모닝 하이테크와 토크 IT 함께하는 제76회 GIT 웹 토크 시간이고요. 오늘은 보안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안전한, 특히 이제 각 기업에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 시스템 운영자나 관리자를 위한 안전한 비밀번호 관리, 또 간편 로그인, 이거 관련돼 가지고 시큐어 키의 원성진 본부장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본부장님 먼저 이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비밀번호 관리는 이제 일반 개인들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닌 거죠? 아, 그죠? 예, 맞습니다. 기업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패스워드, 음. 대상 장비들의 패스워드. 그러니까 호스트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들, DB들, 보안 장비들에 대한 패스워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시큐어 키는 예. 이 분야에 사업을 한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가 2014년도에 이제 어이구. 설립이 됐고요. 음. 지금 벌써 10년째 이제 패스워드 관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꽤 국내 레퍼런스가 꽤 많이 있겠네요? 예, 국내 레퍼런스가 금융사부터 시작해서 한 350 네. 정도의 이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사들 또 공공기관도 있을 거고. 예, 맞습니다. 공공기관이 한 150군데 정도 있고 네네. 예. 일반적으로 금융사들이 좀 많이 쓰시고 그것도 국방 쪽도 많이 쓰시고 예. 자, 이게 패스워드 관리라는 것은 되게 오래된 분야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이쪽 분야를 쭉 하셨으니까 오늘 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예. 요즘 최근에 이런 패스워드 관리에 가장 뭐 한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최근에 패스워드 관리에 가장 눈에 띄는 동향이랄까? 좀 큰 변화? 뭐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뭘까요? 패스워드 관리는 옛날부터 이제 워낙 음. 이슈였는데 지금은 이제 패스워드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제 2차 인증을 넣는 부분까지도 이제 인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패스워드 플러스 2차 인증 아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새 사실 우리 개인들도 예. 뭐 할 때 2차인증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만큼 우리도 개인도 그렇게 보안을 철저히 하는데 예. 하물며 엄청 중요한 기업 시스템을 관리하는 운영자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잘 통합적으로 관리를 잘 하면서 그 체계적으로 잘 할 거냐, 그게 좀 이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저희 제품이 있는 거고요. 패스워드 관리 플러스 그리고 또 접근하시는, 그러니까 로그인 하시는 것도 간편하게 보안을 또 높여서 간편 로그인 제품 저희까지 그렇게 해서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마우스 예. 갖고 예. 하시면 돼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안전한 비밀번호 관리 및 간편 로그인입니다. 예, 제26회 GIT 웹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이 일단 APPM4 패스워드 제품이랑 그리고 간편 로그인 제품인데요. 패스워드 제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스워드 관리 문제점입니다. 예, 패스워드 공유, 쉬운 패스워드, 패스워드 미변경, 외주 직원에 의한 계정 정보 유출 등 다양한 사례의 패스워드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드리는데요. 일단 외주 직원들에 대한 패스워드 유출이 가장 이제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저거는 사실 외주직원 서드파티 저 얘기는 저 토크아이티 하면서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예, 아직도 맞습니다. 저게 많이 있어요? 뭐 아직도? 당연히 외주 직원, 유지보수 직원들에서 패스워드가 유출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워낙 SI 프로젝트가 워낙 많으니까 예, 저게 되게 맞습니다. 많을 거예요. 저게 예. 아직도 많이 있나, 현재 많이 있나 보죠? 그쵸. 예, 패스워드를 고정으로 쓰시는 건데, 이제 고정된 패스워드를 이제 그렇게, 공유해서 사용하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저런 부분들이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원격 근무가 워낙 많아지셨다 보니까, 그렇겠네. 그 원격 근무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접속하실 때, 패스워드가 무조건 이제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패스워드에 대한 유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쉬운 패스워드라는 부분인데요. 이 쉬운 패스워드 말이 좀 간단한데 사실 네. 이 간단한 패스워드 그렇게 쓰고 계신 데가 좀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뭐 엘사에서도 뭐 DB 패스워드인데요. 초기 패스워드를 그대로 그냥 어드민으로 사용하시다 보니까 개인 정보가 이제 다량으로 유출된 상황이 네. 있어서 네. 좀 큰 이제 타격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이제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이 이제 도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지금 이제 국내 이제 300여 군데가 넘는 데가 여기 쓰고 있는데 지금 대기업들은 이런 이제 패스워드 관리를 어느 정도 이런 솔루션으로 거의 다 하고 있나요? 현황이 어떤가요? 대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다 하고 계신데요. 음. 근데 그 금융사 쪽에서 워낙 이제 보안
감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대부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근데 대기업이 이런 거 하게 되면 저 외주 직원에 대한 패스워드 유출 같은 건 많이 없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은? 이미 뭐 이전에는 뭐 사용 안 하실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용하고 나서는 이제 없지 않으실까 예, 싶습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요. 이제 패스워드의 관리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 이슈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요.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스워드 관리 대상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패스워드 관리 대상이라는 거는 서버가 증가된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패스워드 관리 대상이라는 게 서버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장비, DB, 그리고 보안 장비들 이렇게까지 점점 그 대상의 유형이 점점 늘어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들이 실제로 이걸 변경하기가 수동으로 변경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십니다. 네. 예. 궁금한 게 그렇다면 저기 많이 늘어나고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보통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 관리 대상이 예. 몇 개나 돼요? 100개가 넘나요? 아니 그냥 훨씬 예. 많나요? 어떤가요? 규모가 그냥 그 느낌이 은행상으로 은행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뭐 H은행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장비만 몇천 대 정도 있으십니다. 예. 그리고 야. 예. 이게 저희는 이제 네트워크 장비 몇천 대? 예. 라이센스 개념으로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라이센스를 10만 개 넣으신 곳도 있으십니다. 어이고. 물론 10만 개를 다 쓰시지는 않으시는데요. 네. 10만 개 자체를 넣어서 이제 뭐 도저히 이게 수동을 할 수가 없는 관리할 수가 없는 거네. 불가능한 거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관리자 영역에서는 이제 손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네. 당연히. 그래서 이제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이 있는 거라고 그럼 보시면 이게 될것 처음에 같습니다.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도 도입될 때 처음부터 전사적인 걸 다 한 게 아니라 처음에 서버만 좀 하다가 맞습니다. 확산되겠네, 점점. 맞습니다. 대부분 초창기 때는 서버만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보안 장비들까지도 이슈가 워낙 있으시다 보니까 보안 장비의 사용자 계정까지도 패스워드를 변경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이제 저희 제품을 도입을 이제 생각하고 계시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컴플라이언스 요건이 있으세요. 이 컴플라이언스 요건 자체는 이제 금융감독 규정 뭐 이런 부분에서 아니면 ISMS라든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변경해야 된다. 분기별로. 그리고 8자리 이상 특수기간 어떻게 넣어야 된다. 사실 이런 걸 다 맞춰서 관리자가 패스워드를 변경하실 수는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쪽에서는 정책을 세워서 그 정책에 맞춰서 패스워드를 변경해 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는 손을 쓰지 않아도 직접 신경 쓰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저희의 제품의 이제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다음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경우는 이제 그 루트나 어드민 등의 이제 최고 관한 계정들의 패스워드를 공유하는 것들이 이제 정보 유출 사고에 큰 이제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해당 접근들이 이제 좀 그 접근하시다 보면은 위변조가 가능하고 또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제품이 이제 루트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를 관리함으로써 그런 부분을 막아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제한 배경에다 놨습니다. 또 뭐 사실 이게 공유했다가 그 담당자가 퇴사하는 경우도 좀 있는데 그때마다 그저 관리한다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희 제품 안 쓰시는 곳이면 대부분 대장을 가지고 그냥 사용하시는 곳도 있으시거든요. 네. 예, 엑셀로 관리하시거나 뭐 이렇게 관리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누락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오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사실 있으시죠. 관리자 입장에서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 제품이 이제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뒤에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 컴플라이언스 요건 부분입니다. 그 예전부터 이제 보안 요청, 그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워낙 많으셨어요. 그래서 유출 사고가 있을 때마다 컴플라이언스 요건 자체가 점점 이제 강화가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강화된 규정 중에서도 이제 보안 장비뿐만 아니라 사용자 계정에 대한 2차 인증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이슈화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저희 제품이 이제 좀 더 보안을 강화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전자금융 감독 규정에 보면은 제 32조에 보면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해야 되고 분기별 1회다 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마다 관리자 비밀번호를 다르게 또 설정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용자 단에서는 뭐 좀 야, 시스템마다 예, 시스템이 예. 아까 그 뭐 엄청나게 많은 장비인데 그것마다 다 다르게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똑같이 패스워드를 쓰시는 곳도 많이 있으신데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하셔야 되다 보니까 저희 제품을 이제 도입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십니다. 그럼 이걸 도입하면 그 도입한 기업에 이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패스워드의 정책을 담당하는 분이 보통 있나요? 보통?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고객사마다 그 인프라 팀, 뭐 시스템 팀, 어느 팀에서 저희 제품을 이제 관리할 거냐라는 거는 사실 뭐 고객사 측에서의 이제 결정이 문제인데요. 대부분 한두 분 정도가 이제 저희 제품을 이제 관리하십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어드민 권한으로 드릴 수 있는 계정을 2개 정도 만들어서 두 사용자가 이제 관리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제품 소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PPM은 이제 서버, 네트워크 장비, 보안 장비,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시스템 대상으로 최고 권한 계정의 패스워드를 주기적 일관적으로 변경하고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들에게 패스워드를 자동 생성, 발급, 그리고 패스워드 관리하는 솔루션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밑에 이제 구성도를 보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APPM 같은 경우에는 웹 UI를 이제 제공하고요. 웹 콘솔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 같은 경우에는 APPM 관리자의 권한과 이제 시스템 운영자의 권한으로 나뉘는데요. 그러니까 APPM 관리자가 아까 뭐 하나나 두 개를 발급해 주는 그 사람들이고 최종적으로 정책 다 만드는 사람들이고 맞습니다. 밑에 시스템 운영자는 뭐 CRM의 ERP건 네트워크 장비건 간에 그거에 대한 그 관리자 운영자를 말하는 거죠. 예. 그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을 수립한다고 했는데요. 이 정책이라는 거는 이제 패스워드를 어떤 주기로 변경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사용자한테 어떤 이제 호스트, 어떤 장비의 패스워드를 볼 수 있는 권한을 줄 거냐 하는 식의 그 정책을 수립하는 거고요. 그렇게 정책이 수립됐다고 하면은 시스템 운영자는 그 웹 UI, 웹 콘솔에 들어가셔서 자신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패스워드를 보기 버튼을 눌러서 이제 확인하시게 됩니다. 그 맨 처음에 이제 이 시스템 도입이 됐어요. 예. 그맨 APPM 관리자가 이제 다 정책을 했어요. 그러면 각 시스템별 운영자들이 맨 처음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저 웹 콘솔을 통해 가지고. 예. 그때는 뭐 4번을 치나요? 어떻게 맨 처음에 할 때? 대부분 이제 4번을 치시는 게 그 당연히 인사연동을 통해서 이제 연동을 할 텐데 저희가 그 인사연동을 하게 되면 4번으로 많이 쓰시네요. 네. 그리고 초기 비밀번호는 뭐 이렇게 1, 2, 3, 4, 뭐 초기 비밀번호 누르고 예, 그런 초기 비밀번호는 미리 세팅해 놓고요. 네. 그렇게 로그인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패스워드를 변경하라. 초기 패스워드를 사용하시는 건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패스워드를 변경하라고 해서 개인이 패스워드를 자기가 원하는 패스워드를 변경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네. 예. 그렇게 패스워드를 변경하시고 나서 이제부터는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저기 보시면 이제 패스워드 요청 발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요청 발급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시스템 운영자는 자신이 원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용자 계정이기 때문에 보기는 가능하세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요청 발급이라는 거는 외주 직원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지보수 직원들이 오셔갖고 패스워드를 본인의 이제 권한이 없으시다 보니까 이제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셔서 패스워드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기능은 이제 좀 이따 이제 또 다른 장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웹 기반 솔루션, 어플리케이션, 뭐 유닉스, DB 장비, 윈도우 장비들의 패스워드를 어떤 이제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변경하냐라는 부분에서 저렇게 기입해 놓은 거고요. 저 위에 상단에 보시면 USB 2개가 있으세요. 근데 USB 2개인 이유는 이제 뒤에 나올 텐데 저희 USB가 이제 저희 실시간 백업 USB라고 해서 패스워드를 변경하게 되면 계속 저 데이터 USB에다가 저장을 해 놓습니다. 네. 그래서 저게 이제 나중에 이제 장애 시에 볼 수 있는 이제 방법인데 저건 좀 더 이따가 이제 장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플라이언스 이게 들어가면 이제 어플라이언스 장비가 들어가는 거죠? 기업에. 예, 맞습니다. 근데 저것도 이중화를 할 수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주요 특장점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저희는 어플라이언스 장비로 제공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맨 윗줄에 나와 있는 게 에이전트 레스 방식으로 운영 및 관리가 용이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에이전트 레스 방식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패스워드 변경할 때 에이전트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전트를 설치하고요. 나머지 GUI 장비나 이제 CLI 장비들에서는 패스워드를 변경할 때 에이전트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클라우드 형태로도 제공하고 있는 상태라서 어떤 형태로든 지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강력한 인증 및 보안 부분인데요. 저 부분에서 이제 투팩터 인증 기능이다라고 한 부분에서는 저희 웹에서 이제 로그인 하실 때
파이도나 OTP를 통해서 인증을 한 번 더 받으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팩터 기능이 네네. 자체적으로 지원된다라는 네.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내 유일의 일방향 암호화 방식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일 국정원 보안 기능 확인서 획득이라고 써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유일은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일단 국내 최초네. 예. 최초는 유효한 거지. 그죠? 맞습니다. 예. 그 저희가 2020년에 이제 받았는데요. 그때는 이제 패스워드 관리 분야가 없었던 상황에서 저희가 최초로 이제 패스워드 관리 분야의 보안 기능 네. 확인서를 획득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 부분인데요. 안정적인 운영 부분에서는 이제 어플라이언스 장비로 지원하는데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중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통해서 이제 장애 대비를 할 수 있다는 부분과 이제 전원 장치나 하드 디스크가 이중화되어 있어서 예, 레이드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부분, 그리고 보안 USB 그리고 3차 백업 기능들이 있다. 그리고 패스워드 관리 분야에서 12개의 특허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보통 저런 이제 뭐 보안 USB나 저런 3차 백업 USB 예. 저런 것들은 언제 보통 쓰게 되는 겁니까? 저것들은. 보안 USB 3차 백업 USB는 그 저희가 3차 백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1차, 2차가 있기 때문에 3차 백업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이중화가 있을 때? 맞습니다. 그 이중화가 있을 때고요. 최초로 1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레이드 1로에서 미러링해서 이제 디스크를 잡아 놓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하드 디스크가 폴트가 났다 그랬을 때 이번 하드인 레이드가 이제 첫 번째 1차라고 볼 수 있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중화를 대부분 권장해 드려요. 권유해 드리는데, 그래서 이중화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슬래브에 있는 DB 안에 있는 데이터가 이제 2차 백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게 이제 3차 백업인데요. 3차 백업 같은 경우는 이제 1번, 2번 장비 모두 다 이제 전원이 나갔다. 정전이라든지 뭐 그런. 맞습니다. 센터가 전전됐다. 네네. 뭐 그런 식의 이제 장애가 있었을 경우에 3차 백업까지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3차 백업은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뒤에 좀 더 다시 네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랑 이제 또 특장점 중에 워크플로우 기능이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기능은 패스워드를 이제 일회성으로 발급해서 사용자들 그 유지보수 직원한테 보여주고 나중에 이제 회수한다는 건 패스워드를 변경함으로써 다시 재로그인을 못하게끔 하는 기능인데요. 이것도 뒷부분에 바로 나오기 때문에 네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나왔네요. 예, 일회성 패스워드 발급 기능이고요. 일회성 패스워드 발급 기능을 통해서 패스워드의 안전한 발급 및 관리가 가능하며 패스워드 공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외주 직원이나 유지보수 직원의 계정 정보 탈취를 막아 내부 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회성 패스워드, 외주 직원, 유지보수 직원들이 뭐 그 루트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를 함부로 볼 수는 없으시니까, 그래서 저희 웹 이제 UI에 들어오셔서 본인이 발급할 수 있는 리스트가 있으십니다. 그럼 그 리스트 안에서 이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하실 때 언제까지 그러니까 그 리스트 안에서 자기가 권한이 있는 자기한테 부여받은 시스템만 맞습니다. 되겠죠. 네. 예. 뭐 시스템 모두 다 선택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네.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명의 관리자들이 오케이. 선택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대상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요청하게 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겠다라는 걸 신청하게 되고 어떤 관리자한테 신청을 하겠다까지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승인권자, 이제 그 관리자한테 이메일이나 SMS 아니면 이제 어플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 승인권자가 검토 후 승인 아니면 반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승인을 하게 되면은 대상 장비의 패스워드를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변경된 패스워드를 그 외주 직원한테 웹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네. 예, 그런 형태로 해서 패스워드를 전달드리는 그런 일회성 패스워드 발급이 되는 거고요. 지금 6번 같은 경우에는 변경된 패스워드로 로그인인데 이제 이 투팩터 인증이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저 이제 작은 글씨로 써 있는데요. APPN 클라이언트 사용시입니다. 예. 그래서 이따 말씀드릴 간편 로그인을 사용하셨을 때 저 기능까지 사용하실 수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패스워드 보기까지는 네. 이제 일반적으로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정책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서 오늘 외주 직원이 저걸 이메일을 요청해 가지고 예. 오늘 시스템에 뭐 오늘 오후부터 봤어요. 보는 예. 패스워드는 1, 2, 3, 4 예를 들면.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한 달 뭐 다음 주에 또 이 사람이 또 요청하면 그때 1, 2, 3, 4가 다른 게 보이겠죠? 맞습니다. 네네. 패스워드를 저희가 바뀌니까. 맞습니다. 계속 바꾸는 이유가 이제 다음번 로그인하실 때 그 패스워드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일회성 패스워드를 발급하는 네네. 거고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음에 뭐 접속하신다고 해도 당연히 접속이 안 되시는 그런 그렇겠죠. 기능입니다. 예.
다음 장으로 넘겨서 말씀드리면요. 일방향 암호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체적으로 일방향이다라고 하면은 복호화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일방향으로 데이터를 복호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패스워드를 일방향으로 저장하는데 그걸 보여주시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요거 같은 경우는 특허에 이제 있는 부분이라서 특허에 있는 부분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저희가 패스워드를 저장할 때 일방향으로 저장할 때 일방향으로만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일방향을 저장하는 암호 해시값 플러스 유니크한 값들을 그리고 시드 값들을 이용해서 패스워드를 만들어 놓고요. 그 만든 패스워드를 DB에 저장해 놓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용자가 이제 패스워드를 확인하려고 보기 버튼을 눌렀을 경우 이제 똑같이 그 유니크한 값들을 저희 DB에서 찾아서 조합을 합니다. 그 조합을 해갖고 패스워드를 계속 생성해서 그 똑같은 패스워드, DB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패스워드랑 같다라고 하면은 같은 값의 패스워드를 평문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복호하다라고 보다는 생성 비교해서 똑같은 패스워드를 보여드린다라고 이제 좀 더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다음에 이제 주요 기능 이제 하나씩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주요 기능, 강력한 보안의 안정성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제공을 하는데요. 그 어플라이언스를 제공할 때 이제 그 디스크 레이드에 있는 부분이랑 이제 패스워드 암호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디스크 자체도 디스크 암호화, 이제 파티션 암호화가 걸려 있어서 탈취를 했다고 하더라도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게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 뒤에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 USB에 대한 드디어 그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3차 백업 USB입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아까 그래서 저게 하드디스크가 탈취되더라도 만약에 탈취되더라도 저게 또 암호화가 일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복구할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 뭐 디스크 암호화가 걸려 있어서 그걸 푸신다고 해도 저희 그 내부 이제 DB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것 자체가 일방향으로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복구하실 수가 당연히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3차 백업 USB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는 이제 레이드에 되어 있는 하드디스크, 2차는 이제 이중화를 구성했을 때 슬래브에 이제 DB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2차. 이 3차 백업 같은 경우에도 설명을 드리면요. 3차 백업은 실시간으로 패스워드가 변경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저 데이터 USB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할 때는 어떤 호스트의 계정의 패스워드가 어떤 시간에 변경됐다라는 거를 변경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계속 저장해 놓습니다. 예. 그래서 로그처럼 그냥 패스워드 로그네 그냥. 패스워드 로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시간으로 계속 이력을 쌓았고요. 왜냐하면 언제 정전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계속 쌓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 안에 있는 패스워드를 보는 방법도 좀 간단하진 않으십니다. 지금 이렇게 절차가 있으신데요. 일단 그 말씀드렸었던 그 데이터 USB를 그 저희 어플라이언스 장비에서 빼 오셔야 되고요. 예. USB를 가져오신 다음에 그 USB와 또 한 가지 그 5번에 있는 복화키 USB가 있습니다. 그 USB를 같이 이제 마운트 하셔서 그 5번에 있는 이제 그 저희 패스워드를 볼 수 있는 매니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매니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셔서 이제 데이터 그 4번에 있는 데이터 USB를 안에 있는 패스워드 확인할 수 있는데 저 매니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도 당연히 패스워드가 걸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니저 프로그램 실행해서 저 데이터 USB 안에 있는 로그 파일, 아까 말씀하셨던 데이터 파일을 불러들이게 하시면은 그 이력들이 실패든 성공이든 모든 이력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패스워드를 확인해서 본인이 접속하시려고 하는 대상 장비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사실 지금 3차 백업까지 가려면은 그 1차, 2차에 다 문제가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까지 간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계속해서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이중화 구성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중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액티브 스탠바이 구성과 액티브 구성 둘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적인 이중화 구성이 가능해서 이제 사용하시는 하 솔루션 필요 없이 HA 솔루션 없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대부분의 고객사에서는 액티브 스탠바이 구성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액티브 구성을 사용하신 이유는 대상 장비가 워낙 많다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액티브 구성일 때는 1번 장비, 2번 장비 둘 다 패스워드를 변경하기 때문에 만약에 마스터 장비 한 대만 있는 곳에서 1000대를 1시간에 변경한다라고 했을 경우 액티브인 환경에서는 이제
500, 500 이렇게 나눠서 이제 변경하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부하 분산이 돼서 퍼포먼스가 이제 좀 더 잘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액티브 구성하는 데도 있고요. 고객사에 따라서 액티브 구성을 기본적으로 하시는 데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 모든 구성을 다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양한 솔루션을 이제 다 이제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장표가 있는데요. 저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예,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들 쓰고 있는 시스템들이네요. 솔루션들이네요.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시스템들이 있고요. 뭐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 아니면 이제 뭐 보안 장비들, 그 DB 장비까지도 패스워드 모두 다 변경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작성해 놨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어플라이언스에서 이제 투팩터 인증을 통해서 관리대상으로 접속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저 부분에서 투팩터 인증이라는 부분은 이따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간편 로그인 기능을 통해서 이제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네. 예, 지금 이 패스워드 관리만으로는 사실 저 기능은 사용하실 수는 없으십니다. 예. 아까 그 웹 콘솔이었잖아요. 예, 웹 맞습니다. 콘솔 그거는 그러면 PC밖에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요새 뭐 스마트폰으로도 웹으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 당연히 볼 수 있게. 웹이면 다 되는 거네. 예. 오케이. 그 패스워드 자체를 스마트폰 저희 어플이 지원합니다. 그 어플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패스워드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이제 뭐 네트워크 장비 서버들 모두 다 지원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 신속한 어댑터 개발 지원이라는 부분은 고객사에서 저희가 만약에 구축이 다 끝난 상황에서 이제 신규로 다른 이제 도입된 뭐 솔루션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 어떻게 저희가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걸 지원해 드리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떤 그 패스워드 대상이 되는 시스템이 막 OS라든지 뭐가 변경될 때 그때를 말하는 건가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OS가 변경되면은 시스템에 이제 변경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 OS 변경됨에 따라 저희가 이제 패스워드 변경 방식이 달라지면 그 방식에 맞춰서 저희가 또 지원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떻게 지원을 하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외부로 된 이제 UI, CS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화면이 달라지신다고 하면은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패스워드 변경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 지원을 해서 패스워드 변경을 유연하게 해드린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고객사에서 뭐 빨리 그 운영하시기 딱 직전에 이제 패스워드 변경을 딱 맞추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기존에 어떻게 패스워드를 변경하시는지를 이제 그쪽 그 도입되는 신규 솔루션에서 받아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사내에서 이제 개발을 해서 그 스크립트를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직접 가서 이제 뭐 그 어떤 상황으로 변경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직접 그거를 어댑터를 이제 고객사 내에서도 이제 패스워드 변경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개발을. 예, 이제 구축 사례를 이제 말씀드린다고 하면요. 예, 이제 땡땡은행입니다. 이 땡땡은행에서 왜 이제 구축 사례를 말씀드리냐면요. 운영 서버, 네트워크 장비, 보안 장비, 데이터베이스 모든 이제 장비들의 패스워드를 변경하고 계신 곳입니다. 이 은행 같은 경우는. 그래서 패스워드를 처음에는 이제 서버만 하셨다가 이제 네트워크도 이제 도입을 하시게 됐고 증설하시면서 이제 보안 장비들까지도 이제 적용을 하신 사례고요. 또 한 가지 또 이 여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저희가 여타 다른 솔루션과의 연동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SS 쪽 연동 아니면 EAI 쪽 연동 뭐 이런 다른 솔루션과의 연동도 유연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쪽 이 땡땡은행을 이제 안내해 드린 거고요. 이쪽에서 지금 쓰시고 계신 방법이 OTP를 통해서 저희 이제 APPM 웹 콘솔에 로그인을 하십니다. 여기 그러면 아까 그 기본 디폴트가 아니라 간편 로그인 같은 걸 한 거예요? 여기는? 간편 로그인까지는 쓰진 않으시고요. 네네. 단지 웹에 들어가실 때 이제 OTP가 되게 OTP 맞습니다. 인증이 되게 OTP 인증이 되게끔 이제 로그인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다음 이제 문땡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구축 사례로 말씀드린 이유가 내부망, 외부망, 스탠드얼론 장비로 해서 한 대씩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한 대도 충분히 이제 패스워드 변경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곳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장비 한 대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수 자체가 서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00대 이상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꼭 굳이 이중화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뭐 운영하시는 데는 네.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증 및 특허 부분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안 기능 확인서를 2020년도에 이제 최초로 받았습니다. 뭐 지금 이제 다른 타사에서도 이제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유일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최초로 받았다라는 부분과 GS 인증서를 이제 패스워드 제품 외에 이제 다른 제품까지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프트 대전 대통령상을 수장한 부분과 그리고 특허라는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특허라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방향 이제 특허뿐만 아니라 웹 UI 패스워드 변경라는 부분에서 다른 여타 솔루션에서 그러니까 패스워드 관리하는 솔루션에서는 그 GUI 환경에서의 패스워드 관리는 사실 어려우세요. 네.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처럼 이제 웹 UI로 되어 있는 솔루션들도 패스워드를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더 강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웹 UI가 가능하다는 게 좀 더 쉽게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웹 콘솔로 된 UI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용하시는 것 중에서는 그냥 포탈 또 패스워드를 변경하신다고 하면은 네. 포탈 패스워드도 당연히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외부로 되어 있는 장비들, 뭐 주니퍼 장비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패스워드를 변경할 때 가능하다. 꼭 굳이 CLI 환경이 아니더라도 GUI 환경에서도 패스워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특허군요, 그런 것이.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특허로 지금 다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저 지금 웹 UI라고 써 있긴 하지만 웹 UI뿐만 아니라 CS, 그러니까 저희 다른 CS 장비들도 패스워드 변경이 가능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다른 쪽 업체에 비해서 더 저희가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네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이제 패스워드 관리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패스워드 관리 제품을 사용하시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있으신 게 문제점까지는 아닌데 이제 사용에 좀 어려운 부분이 랜덤으로 패스워드를 변경하다 보니까 그 랜덤 패스워드를 기입해서 로그인하시기가 너무 힘드신 거죠. 네. 예,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실 때 보통 랜덤하게 나오는 것도 좀 난수표 같잖아요. 그죠? 외우기도 쉽지도 않고. 맞습니다. 외우실 수가 전혀 없으시죠. 네. 저희 웹에서 사실 복사 버튼이 있으세요. 네. 보기 버튼 이외에 복사 버튼이 있어서 복사 버튼을 누르고 컨트롤 C, 컨트롤 V는 가능하신데 네. 그것도 사실 좀 힘드신 번거롭다라고 생각하시고 아니면 좀 더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간편 로그인이라는 제품이 이제 생성되게 됐는데요. 이 간편 로그인이 그 말씀드렸었던 그런 로그인뿐만 아니라 2차 인증 부분을 이제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의 강점이 있는 이제 솔루션이고요. 이 2차 인증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보안 장비에도 이제 2차 인증을 넣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금융사에서도 지금 이제 그 지정맥이나 아니면 다른 파이도를 통해서 지정맥? 손가락에 있는 맞습니다. 손가락에 있는 정맥이고요. 네. 뭐 국민은행 같은 데서는 장정맥을 이제 이용해서 ATM 장정맥이 뭐예요? 손바닥? 손바닥입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크면 클수록 인식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이제 보안성이 이제 강조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 장정맥을 통해서 이제 인증할 수도 있고요. 손가락에 있는 이제 정맥을 통해서도 인정할 수도 있고. 국민은행 ATM은 이 장정맥으로 해요? 맞습니다. 그 ATM기마다 장정맥이 있는데요. 그래요? 야,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예, 후지츠 제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이타치 제품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원하는 거는 이제 2차 인증 수단으로는 OTP, 저희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OTP 그리고 파이도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지금 지정맥 디바이스를 통해서 그 2차 인증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요. 제한 배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편함과 보안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기존 인증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때고요. 보안 취약성 부분입니다. 아이디 패스워드의 노출 부분인데요. 개인정보 유출 이런 부분들이 사실 패스워드 자체가 노출되는 것 자체를 저희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을 이용하시면서 패스워드를 굳이 저희가 패스워드 변경까지 하는데 그 패스워드 변경된 거 가지고 사용자분들한테
굳이 노출 없이 로그인 시켜드리면 그건 아예 이제 패스워드 자체가 노출되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보안에 강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패스워드 노출 없는 이제 그 로그인이다라고 해서 아이디 패스워드 노출 없이 로그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IP 해킹 그리고 공인인증서 유출 등 저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위험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인증의 불편함이라고 이제 또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공인인증서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사용자분들께서 이제 로그인을 하실 때 좀 인증하지 신뢰할 수 없는 뭐 이렇게 화면에 나오잖아요. 브라우저 접속하시면은 네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접속하실 때 저희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자동으로 로그인하면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기기 등 새로운 인증 기술 사용 경험이 이제 늘어나고 계신 상황이죠. 예. 저기 이제 스마트 기기 등에 대한 간편 인증 경험으로 고객의 편의성, 확장성이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요즘 핸드폰 이제 사용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스마트폰 중에서도 은행 어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제 6자리를 이용해서 로그인하시는 그렇죠. 분도 네. 계시고 아니면은 이제 지문을 파이도를 네. 이용해서 로그인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동일한 이제 환경을 가지고 저희도 그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드리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혀 불편함 없이 패스워드 없어도 로그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간편 로그인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증 방식의 진화 부분입니다. 이제 기존에는 이제 최초에는 이제 패스워드만 가지고 아이디 패스워드만 가지고 로그인하셨다고 하면요, 그 뒤에는 이제 OTP, 그 OTP도 이제 단말형 OTP가 있고요, 아니면 핸드폰 이렇게 앱으로 되어 있는 OTP를 지원했었을 텐데요. 그 이제 OTP 자체도 이제 사용자들이 핸드폰 잊어먹으면은 그 핸드폰을 타치해서 거기에 있는 OTP를 인정하면은 그것도 보안의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는 뭐 빠져나갈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뒤에 나온 게 이제 생체 기반의 인증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지정맥이나 장정맥 그리고 홍채 아니면 지문 파이도죠.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점점 더 이렇게 바이오 쪽으로 네. 생체 쪽으로 인증 수단이 발전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최종 단계인 생체 기반으로 해서 로그인할 수 있게끔도 지원하고 있다. 생체 기반이면 저 얼굴 인식도 되는 건가요? 얼굴 인식은 어떤가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인증하는 방법을 지원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핸드폰에 있는 기능을 이용하는 오케이, 상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네. 핸드폰에 만약 홍채가 있다고 하면 홍채로 하시는 거고 지문이 있다고 하면 지문으로 하시는 그렇게 하실 텐데 저희는 대체적으로 파이도랑 OTP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품 소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노출 없는 PC 장비 접속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APPM4 간편 로그인은 사용자 PC 접속부터 어플리케이션 접속, 2차 인증을 적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 접속 환경을 제공합니다라는 부분인데요. PC 접속 부분이 윈도우 접속도 저희가 윈바이오라는 이제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윈바이오 솔루션을 적용하시면은 윈도우 접속하실 때 네. 기존은 패스워드로만 접속하시잖아요. 아니면 핀 번호. 근데 거기에 이제 바이오, 안면 아니면은 이제 파이도, OTP를 더 추가적으로 인증하실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고요. 요즘 좀 많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고객사 쪽에서는 이제 윈도우 자체도 패스워드로만 이제 인증하시다 보니까 이 부분이 취약하다라고 많이 인식을 하고 계셔서 추세가 요즘은 이제 윈도우까지도 2차 인증을 네. 도입하는 예,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린다고 하면은 아이디 패스워드 환경의 보안성을 강화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만으로는 사실 보안이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2차 인증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부분과 업무 프로그램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 자동 관리다라는 부분에서 사용자의 이제 포털 계정까지 해도 패스워드를 변경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보안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패스워드를 변경하시는데 변경한 패스워드를 가지고 접속하실 때마다 랜덤 패스워드 치기 너무 힘들다라는 부분에서 저희 솔루션이 이제 자동적으로 로그인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패스워드 관리, 로그인까지도 관리한다라는 부분에서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요새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는 요새 워낙 많이 털려가지고 기업들이 많이 털리고 그것이 또 그렇죠. 다크에서도 팔리잖아 또 그런 것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아이디 패스워드만 갖고는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디 패스워드로만 지금 쓰시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시긴 한데 그 곳에서는 이제 패스워드 자체를 주기적으로 변경은 해라라고 해서 그렇죠. 3개월에 한 번씩은 하시는데 네. 그 또한 또 사실 보안은 많이 취약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추천하는데 뭐 그 뭐 다음번에 할래요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네. 다음번에를 이제 계속 누르시다 보면은 이제 언젠간 잠기실 텐데, 예. 그 전까지 패스워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저희 같은 프로그램은 이제 사용자 계정까지도 패스워드를 자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 전혀 이제 관리자나 일반 사용자분들이 예, 로그인하시는데 문제 없이, 패스워드 관리 없이 이제 로그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계속 말씀드리면요. 예, 파이도 기반 생체 인식 기술 사용자 편의성 강화라는 부분에서 계속 말씀드린 게 이제 사용자의 편의성 강화 부분입니다. 사실 편의성을 높이다 보면 보안이 좀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보안성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 제품이 있는 거고요. 패스워드 자체를 관리 안 하고 그냥 2차 인증만 넣는다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네. 패스워드 관리는 관리대로 하고 2차 인증까지 넣기 때문에 좀 더 보안성이 강화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주요 기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부분을 이제 이 화면으로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요, 저희 APPN 클라이언트를 제공합니다. 그 클라이언트 화면에 보시면은 자신이 이제 접속할 수 있는 계정들이 나오는데요. 그 계정이라고 하면 포털 계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웹메일을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접속하실 때 우클릭해서 자동 접속 버튼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저희 핸드폰 그 어플로 해서 푸시가 가게 됩니다. 자동으로 좀 푸시가 가게 되고요. 그 푸시에서 지문을 통해서 인증을 하시게 되면, 파이도 통해서 인증하시게 되면은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켜지면서 그 안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기입해 드리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 로그인까지 시켜드려서 최종 로그인 화면까지 보실 수 있게끔 네네.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증서 부분에서도 인증서가 미적용된 솔루션이더라도 저희 쪽에서는 그 인증서, 이 사이트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 부분까지도 스킵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 되거나 아니면 CS로 되어 있던 아니면은 CLI 제품이던 모두 다 저런 식으로 2차 인증을 걸어서 로그인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드리는 거를 좀 더 이렇게 로직으로 이제 말씀드린다고 하면요. 이제 사용자분들께서는 이제 위에 보신 세 가지 OTP, 지문, 지정맥을 통해서 로그인을 2차 인증을 걸어서 로그인할 수 있고요. 이 로그인 하시는 거는 저희 클라이언트를 이제 로그인 하시는 겁니다. 그 클라이언트를 로그인 하신 다음에 이제 본인이 접속하고 싶은 대상을 더블 클릭하신다고 하면은 다시 2차 인증을 받을게끔 할 수도 있고요. 2차 인증 없게끔도 하실 수 있으세요. 왜냐면 최초에 로그인 하실 때 2차 인증을 거셨기 때문에 이미 로그인을 한번 했다, 2차 인증을 걸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저 단계에선 스킵하시는 것도 있긴 있으신데 대부분 그 단계까지도 로그인 하실 때 2차 인증을 많이 걸어서 사용하고 계신 상황이긴 합니다. 그 패스워드는 그래서 이제 로그인 하시게 되고요. 그 로그인하는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저희가 최초에 말씀드렸었던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분들께서는 전혀 패스워드를 관리 안 하시고 뭐 기억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어드리고 로그인 화면까지 보여드리기 때문에 더 이상 패스워드를 이제 확인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이제 환경에서 쓰실 수 있는 거죠. 예, 솔루션들을 보안 장비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정들이라는 거는 이제 뭐 CLI든 GUI든 CS든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제 뭐 패스워드랑 간편 로그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저희 제품이 지금 금융사 쪽에서도 좀 이런 2차 인증에 대해서 도입하는 것 때문에 좀 많이 이제 자문을 구하시거나 문의를 하고 계세요. 근데 저희 제품이랑 다른 제품이랑도 연동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OTP나 아니면은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안면이나 아니면 지정맥이나 이런 것들이랑도 같이 연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의를 주신다고 하면은 그쪽이랑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인증은 그러면 지금 오늘 소개해 줬지만 2차 인증은 이제 막 시작되는 겁니까? 이제 막 프로젝트도 이제 막 시작되는 건가요? 2차 인증 쪽은? 2차 인증은 저희 지금 간편 로그인 제품의 별개로 또 많이들 요구하시는 부분이고요. 이제 패스워드 자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 패스워드
플러스 2차 인증까지도 좀 지원을 해달라라고 좀 요구하시는 곳이 많이 있으시긴 하십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 2차 인증이 있기 전에는 그 아까 웹 콘솔에서 일단은 들어가서 하는 건데 맞습니다. 2차 인증이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훨씬 더 강화가 된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 간편로그인이라는 솔루션 자체가 없으시면 사실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시는 게 상당히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예. 그리고 패스워드를 복붙이 어려운 환경도 있으시기 때문에 네. 이 PC를 2개 쓰시는데 업무망이랑 뭐 내부망, 외부망 이렇게 쓰시는 곳이면은 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보고 치셔야 되는데 특수기호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우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클라이언트를 제공하고 그 클라이언트 내에서 이제 더블 클릭만으로도 로그인을 시켜드리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뭐 고객사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상당히 좀 많이 좀 흡족해 하시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자, 이제 Q&A가 들어있고 여러분들 설문도 할 거니까 설문에 여러분들 피드백이라든지 또 상담 원하시는 분은 상담 쪽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본부장께서 답변 주시면서 좋은 질문에서 항상 두 사람 이름 좀 기억해 주셔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네. 김창곤님, APPM4 패스워드의 업데이트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다양한 업데이트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업데이트 주기.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제공하는 제품이라서 뭐 업데이트 주기는 따로 있진 않습니다. 근데 네. 이제 업데이트라는 거는 이제 취약점이 발견됐을 때 그 취약점에 따라서 뭐 오픈 SSH의 취약점이 발견됐다 라면 그 오픈 SSH를 업데이트해드리는 이런 업데이트는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별 질문에 대해서 또 개별적인 답글도 굿모닝 화이팅에서 하고 계시니까 개별적인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성현님, APPM 관리 장비가 어떠한 이유에서 동작을 하지 않을 경우 연동된 모든 장비에 대한 로그인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지요? 저희가 패스워드 변경을 하는 거지 그 대상 장비에 대해서 로그인하시는 걸 막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패스워드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모든 게 장애 시 3차 백업 그 USB 안에 있는 패스워드를 가지고 로그인하시면은 문제 생기진 않으십니다. 네. 최종경님, 간편 로그인 방식이 보안에 취약하다고 하는데 특히 외부에서 로그인 작업 시 해킹 위협은 없는지, 특히 도입 시 타사 대비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타사 대비 장단점이라고 말씀드리면은 타사는 이제 그 대상 장비들을 로그인하실 때 API들을 받아서 이제 꼭 적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API 없이 그 저희 자체 내부 이제 개발된 스크립트로 네. 적용해서 로그인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프로젝트 자체도 단축시킬 수 있고요. 뭐 적용해드리는 것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네. 예. 권정아님, 파이도 2.0도 지원하는지요? 파이도 2.0 제가 파이도를 그 인증서를 갖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2.0을 지원하는지는 지원한다고 예. 하네요. 네네. 조한나님, 로그인 시에 캡차 같은 부가적인 인증 수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한 건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캡처라는 부분이 이제 사진으로 돼서 그 사진에 있는 이제 문자를 이제 기입해야 되는 경우는 사실 이 부분은 좀 불가하다고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도현님, 최초로 APPM 적용을 하기 위해선 기존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적용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최초로 설명해 주신 분기별로 비밀번호가 변경된다고 하는데 패스워드 변경을 언제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기능이 있는지요? 당연히 최초의 비밀번호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저희 쪽에 이제 그 관리자가 등록할 때 그 패스워드 알고 있어야지 로그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방식 자체가 똑같이 사용자 수동으로 변경하는 방식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서 패스워드 변경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 패스워드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분기별로 변경해야 되는데 변경해야 되는 언제 하는지 기능은 있습니다. 패스워드 변경하기 전에 이제 알림 리포트 같은 기능이 있어서 패스워드 변경한다라는 거를 담당자한테 뭐 공지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승민님,
서버 자체에도 비밀번호가 등록되어 있는데 APPM은 서버 및 네트워크 접속 프로그램의 자체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보안 적용되는 시스템인 건지요? 서버 자체에 있는 비밀번호가 이제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대상이고요. 예. 강성희님, 단일 서버 장비에 관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2차 인증을 해야 하나요? 아, 단일 서버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자분께서 적용하실 때 사용자가 어떤 장비를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걸 정하시는데요. 관리자가 여러 명이라고 하면은 그 관리자별로 해서 그 대상을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네네. 그 사용자가 한 대의 장비를 볼 수도 있고 여러 대의 장비를 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자, 김창곤님께 질문하셨는데 이런 APPM을 이제 기업에서 도입하려고 하면 예. 도입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준비나 뭐 사전 협의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요? 뭐 어떤 일단 것들? 대상이 가장 중요하고요. 어떤 서버인지 네트워크 장비인지 아니면 보안 장비인지 어디에 패스워드를 변경하실지를 먼저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그리고 중요도가 사실 있는데요. 패스워드 변경을 뭐 분기별로 하실지 이런 것들은 저희의 영역이 아니라 관리자의 영역이다 보니까 이런 네. 부분들은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구축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성영님, APPM 솔루션의 패스워드 변경 실패 작업에 대한 검증 프로세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논리적 물리적 장애 시 관리 시스템에 보관 중인 패스워드를 빠르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번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검증 프로세서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패스워드를 변경하게 되면은 변경된 패스워드를 가지고 재시도해보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리고 논리적 물리적 장애 시 관리 시스템에 보관 중인 패스워드를 이게 지금 데이터 USB에 들어있긴 하지만 이 데이터 USB가 대부분 다 센터에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가 났다고 하면 그 센터까지 가서 그 USB를 가져오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USB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고객사 내에 있는 파일 서버에 주기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거기에 이제 보관을 해놓습니다. 사실 그 데이터만 있다고 해서 패스워드를 보실 수 있는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아까 복화 USB도 있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복화 USB는 이제 하나 더 이제 관리자한테 드리고 예, 그 USB를 가지고 그 백업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복화를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현님, APPM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플라이언스 장비와 상대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 등등에 서로 설정해야 할 ACL이 필요한 건지요? 예, 당연히 ACL은 다 열어주셔야지 저희 APPM 서버가 대상 장비에 바로 접속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열어주셔야 됩니다. 박일규님은 보통 이제 이런 기업에서 이제 HSM도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 시큐어 키 솔루션에서도 HSM을 적용하는지요? 아니면 연계 지원 기능이 있는지요? HSM을 연계한 적은 없어서 네. 아마 그 방태호 팀장이 답글을 남겼을 것 같은데 암호키 를 지원하고 있다. 네네. 그렇게. 권정환님,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하라고 되어 있는데 APPM에서 그 시큐어키 APPM에서 비밀번호가 어떻게 확인이 되는지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특허 부분인 음. 부분이고요. 네. 예, 그래서 양방향으로 저장을 하진 않습니다. 일방향으로 저장을 하는데, 물론 양방향도 저장이 되긴 하는데, 그 금융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보안 컴플라이언스 요건상 이제 일방향으로 저장을 하긴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패스워드를 이제 해시 값을 저장할 때, 아, 그러면 금융사 컴플라이언스의 일방향 암호화 그게 딱 나와 있나 보죠?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일방향으로 저장하는 곳이 대부분이시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금융사에는 그 컴플라이언스 준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지금 그 시큐어키가 일방향 암호화 특허 갖고 있으면 예. 그러면 시큐어키 거만 쓰고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은행들에서? 금융권에서? 1금융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곳 빼고 다 사용하고 계시긴 합니다. 근데 저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한 곳은 아직 저희께 도입되진 않았는데요. 네. 예, 다른 제품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진서님, APPM BOTP를 사용 중인데 예.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당시같이 구매했던 패스워드 관리 모듈이 보안 적합성 검증이 안 나와서 보안성 검토를 못 받았는데 지금은 문제가 없는 걸까요? 보안 적합성 검증이 안 나오셨다고 하신 게 그 보안 기능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 그 기능이 지금 이제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이호승님, 다중 요소 인증, 그 멀티팩터 인증을 구현할 때 고려사항이 있는지 궁금하고, 모바일이나 데스크탑 등에서 동기화 구성 시 보안성 및 편리성 등으로 어떤 이점이 있는지와 기존 AD 등 사본 정보도 연동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지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AD 연동 당연히 가능하고요. 사본 연동을 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십니다. 네. 예, 그리고 다중 요소 인증 MFA 구현할 때 고객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객사에서 이미 사용하고 계신 뭐 인증 수단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그거랑 이제 연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권정원님, APPM의 관리자 패스워드를 분실하면 모든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스터키 같은 게 있는지요? 마스터키 예, 있습니다. 네네. 예, 있습니다. 김원기님, 서버들 및 사용자 PC 환경이 AD 환경인데 AD 환경도 관리가 되는 건지요? 예, 당연히 AD 환경 관리됩니다. 예, 윈도우 AD 관리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설문 좀 마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본부장님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좋은 질문하신 분 두 분 좀 이름 불러주시겠어요? 최종경님이 이름요. 네네. 그리고 김도현님 네. 이렇게 두 분 좋은 질문 해주신 것 네, 같습니다. 자 최종경, 김도현 이 두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준비된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마지막 한 말씀 해주면 마치는 거 할까요? 네. 예. 일단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오늘 발표를 해드렸는데 워낙 간단하게 말씀드렸다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이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굿모닝 아이텍을 통해서 요청을 해주시면은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 또 토크아이티 다양한 또 웨비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사전 등록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